정리를 하면은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는 서로 장단점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채권 ETF로 포트폴리오 짠다고 하면 두 국채를 동시에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죠? 바벨로 6, 4. 근데 우리가 ETF로는 이게 다 구현이 다 가능해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요즘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작은 분들이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나 또 금액이 작지 않나라도 시장에 적이 대체하고 싶은 분들은 채권 ETF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채권 ETF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을 동시에 거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미국의 장기 30년짜리 국채, 몰빵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ETF를 갖고도 채권 ETF를 갖고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예금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번 동영상 한번 시청해 봐 주십시오. 제가 포괄적인 채권 ETF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싱글 컨트리, 한 나라에 몰빵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투자하자. ETF로는 쉽습니다. 그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투자하자. 어떻게?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서로 반대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채권을 얘기를 하면은 이자 수익과 가격 상승,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의 가능성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한국 국채는 어때요?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가격 차익 가능성 높은데 문제는 한국 국채 지금 투자하자니 금리가 지금 3%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낮은데 향후에 중장기적인 자본 차익의 가능성은 낮다. 이게 장점이고 이자 수익이 낮은 건 단점이잖아요. 그죠? 반면에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정반대죠. 미국은 한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잖아요. 4% 넘는 높은 이자 수익. 그런데 채권 가격, 트럼프가 하는 그 관세 정책이 막 불안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가격 손실 볼 여지도 있지 않아? 이런 우려감이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한국 채권과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는 서로 장단점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채권 ETF로 포트폴리오 짠다고 하면 두 국채를 동시에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즉, 상당히 높은 캐리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들어가고 그리고 향후에 가격 차이 가능성 높은 걸 위해서 한국 국채를 그래서 양국을 동시에 좀 투자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ETF 동시에 투자하는 걸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국채만 투자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위해서는 제가 고수익 채권도 약간 좀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즉 뭐냐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렸지만 바벨 전략. 바벨 전략이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국채를 포함한 우량 채권과 또 반대편에 금리가 높은 고수익 채권을 동시에 투자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벨 전략의 또 하나 축은 뭐냐면은 국채 중에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를 동시에 투자하는 게 바벨 전략이죠. 무슨 말이냐? 장기 국채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면 큰 수익이 나지만 또 반대로 가면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고 유동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반면 단기 채권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수익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언제든지 설령 금리가 뜬다고 하더라도 손실 없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국채와 고수익 채권,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 이렇게 적당하게 바벨로 동시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별로 비율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전제가 ETF로 투자하는 채권 ETF 투자하는 거니까 환율 전망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1,450원 근처니까 어쨌건 좀 불편하잖아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 즉 해지가 되어 있는 채권 ETF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투자하자.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에 한국 국채에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가 있고 미국 국채에 단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고 또 미국의 트리플 B 회사채도 있고
하이드 채권도 있고,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구현할 수 있는 채권 ETF가 다 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채권 ETF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통화까지 고민하는 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가 통화를 여는 게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통화란 변수는 막고 투자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지되어 있는 채권 ETF로 하자. 설명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투자하자. 두 번째, 이걸 바벨로 하자. 국채와 하이드, 또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를 바벨로 적당히 조절하자. 근데 이 모든 걸 투자하는 방법을 통화를 막은 국내 상장 채권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 설명 다 드렸어요. 설명 너무 좀 짧죠? 그래서 바벨 전략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벨 전략 클래스를 듣는 분은 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해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이 바벨인데 우량 채권과 단기 채권, 그리고 반대편엔 고수익 채권과 장기 채권인데 이거는 리스크 캐릭터가 반대편이죠. 우리 단기 장기는 빼고 그냥 우량 채권과 고수익 채권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국채를 포함한 우량 채권만 갖고 있다 생각합시다. 이거는 경기 침체엔 되게 좋겠죠. 근데 주식이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 또 주식 날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표현이 그런데 국채만 갖고 있으면 우리 수익이 어떻게? 우리 애들 표현을 쩔 거잖아요. 수익 재미없을 거잖아요. 그럴 때 국채만 갖고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하이드 채권을 갖고 있다. 미국 하이드 채권은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금리가 지금 한 7, 8% 나옵니다. 이자만. 여기에다가 가격은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표현이 그런데 우량 채권은 리스크 오프 자산이고요. 고수익 채권은 리스크 온 자산입니다. 즉 하이드 채권 주식과 같이 가요. 만약에 주식 랠리를 가면 하이드 채권 쪽에 수익이 나주고 만약에 경제가 나빠져서 하면 국채 쪽이 나겠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할 때 어떻게 하죠? 주식과 채권을 같이 섞어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채권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즉 주식의 역할을 하이드가 맡아요. 그러면 이걸 적정하게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경제가 좋건 안 좋건 항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매크로에 따라서 이 비중이 좀 달라야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하이드를 합시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비중 어떻게 하셔야겠죠? 당연히 비중을 줄이고 국채 비중을 늘려야겠죠. 또 경제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경제 회복될 것 같으면은 하이드가 주식과 비슷한 속성이 있으니까 얘가 좀 비중을 더 싣고 국채를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그냥 컨셉적인 얘기지만은 이렇게 국채와 하이드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올웨더 전천후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주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뭐니? 포트폴리오가 여기쯤 아닐까요? 둔화나 침체 근처.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우량 채권이 60, 70%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이드는 한 3, 40% 좀 작아야겠죠. 이렇게. 마쌤, 너무 그렇게 브로드하게 하지 말고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거의 90% 힌트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국내 상장 채권 ETF 포트폴리오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ETF 이름 뺐지만은 그냥 이대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볼까요? 제가 물론 경제가 바뀌면 또 리밸런싱 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 볼까요? 한국 국채를 토탈 30% 갖고 있어요. 어떻게? 단기 국공채 10%, 장기 국공채 20%. 그리고 미국 보실까요? 미국의 국공채 앤드 우량회사채를 15%, 미국 국채를 15%. 미국도 30 갖고 있죠.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국 국채 30, 미국 국채 30. 제가 뭐라 했죠? 양쪽 다 갖고 있으라고. 여기에다가 이자율이 높은 하이드 채권 20%, 하이드는 아니지만 조금 그보다 안전한 투자 등급 채권 한 20%. 그래서 여기도 한 40 정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죠? 바벨로 6, 4. 하이드냐 아니냐가 하면 8,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 3, 3.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갖고 있으면은 근데 우리가 ETF로는 이게 다 구현이 다 가능해요. 사실은 저희 회사가 현재 자문고객들을 갖고 있는 아주 최근 일자입니다. 근데 이게 컴플라이언스상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 ETF들이에요. 이렇게 구축하면은 그냥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리밸런스입니다.
매크로가 바뀌면 리밸런싱을 좀 정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런 ETF들을 개별 종목 갖고는 하시기 어려우실 거잖아요. 개별 채권 갖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는 채권 ETF, 국내 상장 채권 ETF로는 가능할 것 같고, 근데 기본 컨셉을 여기처럼 바벨로 가져가고 있는데 매크로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튜닝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백지에서 하면 제가 좀 너무 무책임하니까 제가 여기 취팅 페이퍼 드릴게요. 물론 매크로 바뀌면 또 저희가 리밸런싱 해야 되는데 어쨌건 간에 현재 기준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시면 그렇게 나쁜 성과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은 굳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나 개별 채권 못하고 국내 상장 채권 ETF로 해야 되는 상황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현재 어떤 채권 ETF들로 좀 포트폴리오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좀 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